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드디어 다음 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강원도 지자체마다 알짜 기관을 차지하기 위해 파격 조건을 내걸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직원들의 지역 정착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춘천시. 이달 13일에는 각종 지원책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건물 임대료뿐만 아니라 이전기관 임직원들에게 이주 정착 지원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 대출 이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전체 부서가 관련된 지원단을 구성해서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정착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생각입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특별법상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오는 24일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섭니다. 속초시 역시 공공기관 이전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자체들이 잇따라 유치선에 나서는 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상은 350여 곳. 강원도는 구체적인 기관은 밝힐 수 없다면서 기존 1차 이전 기간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보건, 의료, 국방, 농업 분야 등에서 40곳을 추려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는 25일이 유력합니다.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과제에 대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전할 것인가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남 광주와 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공공기관 배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비통합 지역인 강원도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처럼 기존 혁신도시 위주로 보낼지 아니면 춘천과 강릉 등 개별 입지에 중점을 둘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시멘트 상생 기금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해마다 최대 250억 원을 조성해 6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성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해당 지역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 지원과 주민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지만 업체 반발과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지금까지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멘트 생산 시설이 있는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충북 단양과 제천까지 6곳의 주민들을 위한 시멘트 상생 기금이 도입됐습니다. 2023년부터 시멘트 공원재단이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조성한 연간 250억 원의 기금을 해당 6개 시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에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의 경우 라파즈 한라시멘트가 있어 해마다 수십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마을 체육대회 지원이나 일부 지역민들의 견학 같은 내용에 치중돼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건강관리나 환경오염 해결과 거리가 먼 곳에 많은 돈이 쓰인 겁니다. 희미한 내용을 보면은 셀프 감사를 다 했어 거의. 예, 그리고 거의 뭐 체육 행사, 뭐 나들이, 뭐 이런 행사로 그냥 예산들이 많이 전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죠. 지역민들은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해당 지역 37개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사원은 시멘트산업사회공헌 재단의 기금, 조성, 배분, 집행 및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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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기금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헛되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단합대회 한다든지 어디 뭐 관광 가든지 어디 선진지 뒷자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심사하고 그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자기들끼리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가요.
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청구권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정식 접수 여부와 감사 담당 부서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로 4년째로 접어들며 1,0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의 사용 실태를 놓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지 사용 실태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시 임무를 수행하는 을지 연습이 진행 중인데요. 일부 공무원들이 비상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출근 체크만 하고 바로 이탈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실제 응소 여부보다 연락을 받는지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3년 전 을지 연습 비상 소집 당시 40명 넘는 공무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무단 지각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원주시. 정당한 사유 없는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고 작년까지 소집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9기가 출범하고 첫 연습이었던 지난 18일 원주에서는 소집 집결지인 백운 아트홀에 모인 공무원 사이에 출근 도장 찍고 도망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출입 등록을 하고는 곧바로 집결지를 이탈한 공무원들이 상당수였다는 목격담이 잇따르는 겁니다. 공무원 내부 소통 게시판에는 비상소집 공무원 중 도망가는 분들이 엄청 많았다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냐는 푸념글이 올라왔고 대신 카드 찍어달라고도 한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참 부끄럽다. 사유 없이 연습 기간 휴가를 막 쓰기도 한다는 댓글들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끝까지 남아있긴 했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거의 뭐 2층까지 쭉 대기했었거든요. 대구나 둘 2층까지. 근데 1층도 좀 한산한 것 같더라고요. 연습 첫날 의뢰 새벽 6시면 소집령이 발령돼 1시간 안에 응소하는 이른바 약속 대련인 비상소집. 응소한 뒤 10분가량 을지 연습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시장이 주관하는 훈련 교육을 받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지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련 규정이나 지침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우리 내부 구성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시집행부의 책무가 아닐까 하는.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을지 연습에서 첫 시작인 공무원 비상소집. 정부와 강원도, 원주시의 비상근무 규칙에는 소집된 응소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지만 이런 규칙을 사전에 알리거나 위반할 경우 단속하는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습 절차나 전시 임무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훈련을 통해서라도 그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긴급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원주시와 강원도는 비상소집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제 응소를 했는지보다 공무원들이 연락을 받는지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강원도와 각 시군 비상소집 응소율은 10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조선시대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됐던 칠봉서원이 150여 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원주시는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50억 원을 들여 호저면 4년리 칠봉서원터의 서원을 복원하고 진입 도로와 주차장, 단청 공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칠봉서원은 조선 중기 지역 유림들이 원천석과 원호 등의 인물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으로 1673년 현종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사익서원이 됐고 2019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29일 칠봉서원 복원 기념 준공식과 주민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내일 열리는 워터밤 속초 2026을 앞두고 관광객 안전과 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대응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올해로 4년 연속 개최되는 워터밤 행사에 앞서 안전한 행사,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폭염 대책과 교통 혼잡, 음주운전 예방, 강풍 대비 구조물 안전, 식품 위생, 바가지 요금 등 운영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속초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 당일 야간 영업 예정 음식업소 현황을 정리해서
속초시 공식 SNS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왁자지껄 홍천야시장이 오늘 오후 6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홍천중앙시장 옥상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홍천중앙시장 옥상에 파크 골프존과 피클볼장을 설치해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함께 놀고 즐기는 야시장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매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최신 영화와 고전 영화,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도 상영합니다. 춘천시가 사회적 고립과 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찾아 마음과 관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강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